여러분, 청약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청약을 넣는 걸까요? 앞으로 입주 물량을 보고 이후에 입주 물량이 있네 없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살고 싶네 살고 싶지 않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청약을 지금 사람들이 노리는 이유는 입주하는 단지들, 그렇게 핵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핵심지 청약이 어디 있을까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산의 상급지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부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상급지는 너무 올라서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다면 이후에 들어오는 청약 단지는 괜찮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태우거나 아니면 계약금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돈을 태우거나 해서 레버리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입주 분포도예요. 혹시 남구에 입주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최근에 해수, 남 굉장히 핫하죠. 그렇다면 남구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남구 입주가 혹시 어디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션시티요. 네, 맞습니다. 제일 굵직한 단지로 생각해보면 올해 1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두산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죠.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검 끝나고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1월 달. 잠시 좋았죠. 진짜 잠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딱 간 것 같다. 근데 대단한 거는 이때 프리미엄이 여러분 한 6천만 원까지 나갔어요. 로얄동 라인이. 예. 근데 그 라인이 사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6월 20일 날짜예요. 20일 날짜로 보더라도 아직도 입주를 다 못한 세대들이 꽤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80%는 입주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입주를 못한 세대들은 아직도 마피 세대들이 꽤 있어요. 마피 막 4천, 5천 이런 매물들은 이제 정리가 됐고 최근에 보니까 한 마피 2천 정도 매물에 정리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출이에요. 저는 신축 입주하는 단지에 대출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집단 대출이면 금리도 낮고 대출 한도도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근데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었고 은행들이 잔금 대출 이제 거의 끝나서 영업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은행들이 다 빠져나가고 잔금 입주를 치려면 막 김해, 진해 진짜 멀리 가서 대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전만큼 한도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실거주로도 들어가기 괜찮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금자리론도 계속 안 된다 하고 50일 전에 보금자리는 신청해야 되는데 사실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로 보금자리론으로 갔을 때 저는 좀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입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이 이제는 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 그런 면에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오션시티도 사실 감정가가 꽤 잘 나와가지고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요렇게 방법으로 요런 대출을 받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6억 언더로 매수해서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80% 받고 현금 5천만 원으로 오션시티 매수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사실 꽤 좋았고 감정가가 좀 잘 나오는 라인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감정가 잘 받아서 현금 5천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오션시티뿐만 아니라 이전에 들어왔던 단지들도 충분히 세팅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타이밍은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코델타 대성 베르에 입주하고 있는데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도 아예 없어. 매물 아직도 계속 있어. 그리고 6월 30일부터 입주를 앞둔 단지가 두 곳이 있죠. 롯데캐슬 인피니엘과 뷰파인 강안인데 얘네 요즘 최근 프리미엄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주장 되면 금매 나오지 않나요? 마피 안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뷰파인 강안 5구 최근에 프리미엄 얼마 정도 했죠? 괜찮은 동호수 라인은 4천, 5천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층부가 2천, 3천이었고 고층부로 간다고 하면은 프리미엄 5천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84 타입은 또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단 말이죠. 78 타입과 84 타입은 사실 뒷동 라인들로 해서 마피도 있어요. 이때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를 앞두고 마피도 있긴 한데 얘네 어느 정도 매물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물이 소진되고 있다. 인피니엘 또한 6억 언더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부산에서 5구 타입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상담하신 분 봤더니 매물이 이제 더 이상 인피니엘은 늘어나진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네이버를 보면 조합원 매물을 뺀 일반 매물은 사실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매물이 프리미엄이 좀 엄청 싸게 나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인피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분담금도 생각을 해야 되고 복등기 뭐 이러면서 과정이 좀 복잡해요. 복등기가 혹시 뭐예요? 등기를 겹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조합원 등기 치고 난 이후에 매물 받아오고 사실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반 분양 매물로는 사실 괜찮은 것들은 이제 소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후에 들어오는 이 편한 세상 금정 매종 카운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거 많이 물어봐. 금정구 쪽으로 주거타운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금정구가 신축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한 세상 쪽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 금정 매종
다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아서 얼마야?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피니엘보다 더 비싼 이 오구타이 5억 한 4천? 그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에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남구 라인으로는 비슷하게 본다면 나오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봐봐요. 우리가 올 초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기 사람들 관심 있었던 사람 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5구 타입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밀려나가는 거죠. 근데도 아직 안 물어보는 단지 서면 4차,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제역, 양운에 하는 이거 거의 다 지어져가지고 상가 보면은 무서워요. 그 하나도 안 채워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데 여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단지들이 짜라락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 12월이 되면 해링턴 마레가 입주합니다. 해링턴 마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05세대 굉장히 대단지죠. 그리고 남구의 끝라인 버프를 조금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 단지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오션시티의 좀 연장선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에 따라서는 일단 오션시티가 지금 조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입주장 때 사전점검 이후 잠시 빼고 나면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해링턴 말에도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연말 26년 12월이면 그래도 또 부산에 조금은 좋은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부산의 입주 물량이 적음으로써 전세가율 상승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오션시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좋을 때 입주하는 거라 가지고 그냥 이제 제 가격은 갖고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단지긴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솔직히 하반기 없어. 그렇다면 기축 아파트 사실 더 오를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급지 5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8사로 이제 다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여러분 27년 부산에 이제 조금 핫하게 우리가 관심 가져보는 단지가 있죠. 어디가 있나요? DIL. DIL은 사실 이전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내년 입주할 때 되면 얘는 굉장히 관심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톡방에 사진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삐까뻔쩍하게 페인트하고 다 칠했더라고요. 그럼요. 4,500세대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또 상품성 또한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 나머지 단지들은 생각보다 이제는 메인으로 볼만한 단지가 저는 진짜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27년, 28년 정도까지는 부산의 기축 아파트 상급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IL이 23년 7월에 분양을 했었어요. 이때 분위기 진짜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DIL 문현 상구역이 이전 상승장의 프리미엄이 막 3억, 4억 막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지. DIL요? 대형 상구역. 제가 5구가 P5억에 거래가 됐었어요. 오. 8사는 뭐 6억, 7억 거래가 됐었고, 네. 그 5억짜리가 최고로 떨어졌을 때 23년 초에 P가 한 2억까지도 내려갔어요. 이거 제가 그쪽 대연동 부동산에 있을 때인데 5억에 산 사람이 P를 2억에 내놔서 팔렸어요. 왜 팔았을까? 서울 간다고. 잘 갔네. 예. 기회비용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잘 갔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23년 7월은 서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그분은 잘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사실 DIL이 좋은 건 다 알았어. 근데 사람들이 뭐 명의라든지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줍줍 솔직히 얘 처음에 프리미엄 엄청 쌌잖아요. 그쵸, 뭐 500, 뭐 이랬어요. 300, 500. 진짜 쌌어요. 근데 지금 그 프리미엄이 3년이 지난 지금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전 상승장에서 프리미엄이 막 5억에서 6억 이렇게 불렀던 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도 프리미엄 1억 5천이면 싸다고 좀 생각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분양가가 좀 그만큼 많이 비싸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예전에 P 거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8억대 초반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싸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레전드가 6억 후반 7억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거래가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전드보다는 DIL이 1억 5천 정도는 당연히 비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당시 분양가가 뭐 8억 2천, 3천.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봤죠. 또 입주가 27년 4월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 일화가 있는데, 부동산 제가 있을 때 DIL 팀 홍보팀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분양가 얼마가 적당하냐. 그때 제가 2,300을 얘기했었거든요, 평당. 근데 딱 2,300 정도로 분양이 됐었어요. 이제 분양사에서 분양을 내기 전에 주변 부동산들 싹 돌잖아요. 맞아요. 얼마가 적당한지 물어보고 거기서 평균을 찾아가는데, 최근에 그 평균을 진짜 못 찾아간 단지가 RTA로 갔거든요. 그분들끼리 뭐 따로 생각하시는 가격이 있나 봐요, 시행사 팀에서. 이제 본인들의 생각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그렇게 나온 가격일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23년 그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을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을 태운다고 생각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니었다. 그래서 청약은 시간 레버리지 하는 데는 너무나도 좋은 상품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24년 6월에 분양했어요.
DIL하고 1년의 시간을 두고 분양을 했었던 단지인데 분양가가 어떻게 됐나요? 9억이었죠. 딱 9억대 초반이면 DIL하고 한 8천에서 진짜 9천 정도 차이 났으면 대략 1억 차이 났어요, 여러분. 입지적으로 본다면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보다 DIL이 위급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억대에 나왔다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경쟁률은 이렇게 나왔지만 주주까지 갔었잖아요. 예, 미계약분이 있었죠. 근데도 생각보다 또 빨리 보완판됐어. 시장이 진짜 이때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던 아니었거든. 그때 삼익비치만 조금 거래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얘가 24년 6월에 생각보다 빠르게 완판이 되면서 저는 상급지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24년 6월에 9억대 나왔단 말이지. 지금 이 가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DIL 시간 태울 수 있으면 좋다며 3년 시간 태웠는데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27년 3월 입주잖아요. 근데 DIL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건데 또 27년 3월 되면 괜찮은 가격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양정자이가 이제 8억대를 찍어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양정자이랑 가격이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입지적으로 보면 양정자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지금 약간 좀 비싸게 느낄 수는 있어요. 연양라인의 대부분 가격들에 비하면. 근데 뭐 입주하는 27년 3월이면 뭐 충분히 적당한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프론티엘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분양가가 좀 너무 비쌌어. 시간을 조금 태우더라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 주고 사더라도 DIL 프리미엄하고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프론티엘 사냐 DIL 사냐 그래서 저는 무조건 DIL이 훨씬 좋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한 3천만 원 조금 더 아끼려고 프론티엘 선택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지금 DIL 봐봐요. 프리미엄 막 1억 이상 하잖아. 아, 그럼요. 프론티엘 지금 피 얼마 해요? 84 타입. 저층 한 1,000만 원? 그리고 2천에 나온 것도 사실 깎이는 분위기예요. 근데 5구 타입들은 사실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5구 타입들이 7억대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양정자이가 7억대 초반에 계속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5구는 괜찮은데 84 가격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긴 한데 다주택자 규제가 없어지면서 실수요장으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사실 요새 5구 타입의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84랑 가격이 굉장히 붙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84 타입을 지금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4 진짜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저도 84에서 좋은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로 이제는 확실히 좀 옮겨갈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단지에 따라서 그것도 확실히 좀 다르긴 하겠지만 84 타이밍이 올 가을에 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5구를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84를 할 수 있으면 84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금적인 면에서 5구를 할 수밖에 없다면 5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더 무리해서 84로 갈 수 있다면 84에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거의 9평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산은 아직은 30평대가 9평이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5구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뭐 부산도 이제 5구가 9평이 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5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아직 지방은 그래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84 타입이 9평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돼요. 사실 최근에 서울에 갔었는데 올림픽파크 보레온 이런데 21평에 3명 4명 살아요. 그리고 거기도 방 2개 막 방 3개 있잖아요. 방 3개가 훨씬 인기 많고 방 3개면 4식구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부산하고 서울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DIL 분양권 프리미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오늘 왜 이 실거래를 DIL이나 뭐 프론티엘 이런 걸로 갖고 왔냐면 최근에 기축 아파트 실거래가 너무 재밌는 게 없어요. 반면에 분양권 프리미엄들은 조금 볼만하고 가격 괜찮다 싶으면 바로바로 나가요. DIL 최근에 5구 타입 프리미엄 계속 슉슉슉슉 나가는 거 실제로 봤잖아요. 맞아요. 요새 금매가 좀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금방금방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 2-1데크 중층 이런 거 이거 금매다 우리가 생각했는데 한 1, 2주 만에 딱 얘기하고 나서 바로 샥샥 나갔잖아요.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뒷동들은 어때요? 고전하고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율이 뒷동들은 확실히 되는데 앞라인들은 이거 우리가 조금 금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진짜 생각보다 빨리 나갔어요. 그리고 양정롯데 프리미엄입니다. 84 타입 500. 아까 전에 DIL 2-2데크 제일 싼 거 8,500이었거든요. 그렇게만 봐도 그때 당시 24년 하반기 이때만 해도 한 3,000?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났어. 근데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면 확실히 조금 하락장일 때 많이 상급지가 내려왔을 때 좋은 거 사놓으면 훨씬 빠르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진짜 그냥 공식이에요. 이런 거 이제 고층이라도 바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5구 타입들 프리미엄은 5천에서 7천 정도는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권이 핫했던 단지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입주하는 28년에서 30년도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